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미국도 금리 인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 가운데 스타일상 어떤 전략이 유효한 건지 전반적인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서는 또 처음 뵙습니다. 그러게요. 예, 일단 ETF 투자 패턴을 통해서 투자 스타일을 오늘 좀 점검받고 싶은데 화면에 나와 있는 제목 유동성 파도 올라탈 세 가지 AI, 핀테크, 원자력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타일 전략 조금 힌트를 얻고 싶은데 최근 국내 증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늘 고민, 성장주가 유리한 것인가, 가치주가 유리한 것인가 공방이 좀 거세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각국의 중앙 정부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가치주의 성과보다는 성장주의 성과가 훨씬 더 우수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성장 스타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성장 스타일 내에서도 이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세 가지 테마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 하면 전통적으로 성장주 수혜 이 공식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자, 먼저 AI부터 가겠습니다. 트렌드이잖아요. 그래서 ETF도 사실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에는 이제 34개의 AI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세부적인 테마로도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어서 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상장이 되어 있고 뭐 브로드컴 밸류 체인 혹은 뭐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AI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도 저는 올해가 이제 AI 에이전트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ETF가 조금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ETF를 좀 언급을 드리면 미국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10이나 솔 미국 AI 같은 상품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6월에 최근에 뭐 테슬라가 로보택시나 혹은 이제 첫 완전 자율주행을 성공했다 이런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를 넘어가게 되면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I 에이전트는 뭐예요?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에게 좀 익숙한 영화가 아이언맨인데 네. 아이언맨 속에 있는 그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 맞습니다. 수요가 지금 증대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앞으로는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로봇까지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봐야겠네요. 네. AI의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고 또 다른 부분이 이제 핀테크 쪽인데 새 정부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도 좀 대두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글로벌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제 미국도 지니어스 법안을 하원을 통과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상화폐 산업 자체가 전부 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을 할 때는 결국에는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주가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혜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블랙럭 같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종목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국내 핀테크 ETF랑 조금 엮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에 상장된 이제 단 한 건의 미국 핀테크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코덱스 미국 금융테크 액티브인데요. 이 상품이 이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액티브형 상품인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하반기 전망을 제가 6월 초에 발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보유했던 종목이 이제 화면을 참고하시듯이 쇼피파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의 구성 종목을 보니까 1위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서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편입하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ETF라고 보시는군요. 네. 네, 핀테크 관련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원전 한번 갈까요? 사실은 전 세계가 무섭다 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다시 원전으로, 그러니까 탈원전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전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원전은 이제는 구조적인 테마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펀드플로우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자력 테마 ETF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5월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속한 이베리아 반도가 대규모의 정전 사태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금융 서비스나 혹은 병원 서비스가 전부 다 마비가 되면서 한화로 약 7조 원 규모의 손실을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었던 것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역시도 이베리아 반도를 필두로 탈원전을 폐기하는 그러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을 대체를 할 수는 없을 친환경 에너지가 대체를 하기에는 단기간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원자력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AI 패권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AI 패권과 원자력이 연결이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전력 수요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향 전력 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부족한 전력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은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에너지원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이 일조량에 따라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천연가스는 어떨까를 살펴봤을 때는 저희 유럽이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없애겠다는 넷제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자력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가 원자력에 대한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00년대 들어서 원자력 산업의 패권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이것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패권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한국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채팅창에 보면 원전 관련 기업들 전부 신고가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 신고가 경신 후에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양상입니다만 이 트렌드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전히 원전 ETF 접근 괜찮다 이런 의견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그 말씀해주신 ETF들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운용을 하면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요? 네.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 위성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높은 핵심 포트폴리오와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개별 업종이나 테마로 구성된 위성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제 핵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뭐 SPY나 부의 한 30% 정도 투자를 하시고 미국 장기 국채의 40%를 투자를 하셔서 70%는 안정성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30%를 위성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제시드린 세 가지 테마에서 선호도는 원자력, AI, 핀테크 순이기 때문에 AI에 한
원자력의 한 15% 정도 투자를 하시고 AI의 10% 그리고 핀테크의 5% 정도 투자를 하시면 이제 알파도 추구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ETF 포트폴리오를 가지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산 구성을 어떻게 편성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힌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박현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